네, 요즘에 가격 변동이 이제 시장에서 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포모에 시달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좀 많이 주워 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기회는요, 계속 옵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끝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언젠가 기회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가격을 추종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이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혼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커뮤니티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주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어요. 그 전날 좀 지지부진했던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고 다우 지수와 S&P 500도 다 플러스를 했죠. 자, 개별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색깔 자체가 괜찮습니다. 특히 나스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7.8%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전날 좀 지지부진했던 구글이나 아마존도 대부분 다 3%에서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좀 여기서 고무적인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뭐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좀 상태가 어제 하루 조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기 은행주들이 굉장히 또 많은 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을 했다는 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요. 네, 어제 굉장히 좀 또 달릴 것 같은 분위기를 잠깐 연출했는데 결국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28K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28K 벽이 굉장히 공고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굉장히 치열하게 테스트를 하고 이게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지지를 계속해서 다져야지 30, 32, 35K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발표될 굉장히 중요한 FOMC 그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K에서 계속해서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제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자, 비트코인은 0.6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했죠. 자, 문제는 여기 XRP가 무려 24%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에 리또속이라고 해서 리플한테는 뭐 기대를 대부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갑자기 반등이 일어났는데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간까지도 상승세를 멈추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XRP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어제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자, 2022년 작년 11월에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굉장히 급반등을 했죠. 어제 24%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차례차례 이제 도달하게 될 텐데, 사실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지금은 조금 의미가 부족한 게, 리플이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 이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달리기 전에 이더리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지금 4월 12일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이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 스테이킹 된 물량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기능 추가에 따라서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지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조금 뭔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더 크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증권성 이슈가 있어요. 리플도 지금 현재 이제 증권성 이슈로 소송을 하고 있죠. 근데 리플은 2020년 12월에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좀 넘었지만 연차로는 거의 4년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성 이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둔감해진 거고 그리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최근에 게리 겐슬러가 증권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게는 어떤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은 답보 상태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리플과 에이다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면서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47.8에서 47.23으로 좀 내려앉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불장으로 가는 길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뭐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규모 반등들, 어떻게 보면 작은 미니 불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반감기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감기가 지난다고 하는 건요. 공급의 속도를 반으로 줄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또 어떤 큰 호재가 올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어떤 불장은 2024년에서 이제 2025년 이후로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CVD 지표를 오늘은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격이 이제 조금 답보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굉장히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매수벽이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매수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 가격에 정말 많은 물량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되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매수벽이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벽에 의해서 다 이렇게 파는 물량들을 전부 다 이제 사갈 테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지금 FOMC 미팅을 앞두고 이 매수벽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이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이제 CVD 차트에서 가장 큰 고래들이 보시면 여기 현재 다 매도를 했어요.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지금 물량을 갖다 거의 다 털어낸 상태거든요. 아마도 이 물량들을요, 아마도 여기 이제 매수벽에서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개의 차트로 보면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다른 고래들은 지금 이제 구매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고래인 이 보라색 고래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늘 밤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래서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겁니다. 자, 금리는 여전히 25bp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25bp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5bp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리틀 워런 버핏 이렇게 불리는 빌 에크만 같은 경우도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머스크는 오히려 50bp 인하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역시 급진적이죠. 만약에 머스크의 말대로 했다고 하면 뭐 거의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달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희박하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이게 단계적으로 피보팅을 좀 빨리 일어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기조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게 어떤 월가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향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단기적인 향방은 제가 CVD 보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그 CVD 지표를 보시고 그걸 지금 뭐 바로 매수해서 거기에 매수벽을 거시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CVD 자료는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내일 상황들을 보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그걸 보고서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향방에 대해서도요,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의견이 엇갈리는데 정말 좋은 의견과 좀 나쁜 의견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더 공부를 하시고 더 확신이 드셨을 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 굉장히 좀 뜨고 있는 분이에요. 케빈 스벤슨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지금 포물선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갖다 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터치를 한 거거든요.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지금 현재 베이스 3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베이스 3을 정확하게 다지고 올라가면 베이스 4까지 빵 뛰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빵 뛰어 올라가는데 요 가격이 48K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포물선 커브에 따르면은 이 지지가 정확하게 실험이 되면 48K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실험을 하고 한 번 더 빵 뛰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는 60K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요런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셀 포인트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론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가 좀 자주 소개해 드리는 분인데, 네, 트레이더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가 있어요. 트위터.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은 2011년부터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해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차트의 패턴들을 분석합니다. 그 흐름의 유사성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어떤 거시 경제적인 돌발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레귤러하게 베어와 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근데 그 사이에 하락, 상승 사이에는 포물선, 파라볼릭 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락, 상승 다음에 빵 치고 올라가고, 또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또 한번 치고 올라가고. 자, 지금 요 시기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락, 상승이 이어진 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떤 게 생긴다? 네, 바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할 것이다. 자, 요런 또 희망 회로를 또 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 스톡머니 리자드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또 트위터리안인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19년을 갖다가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저항을 3번을 터치를 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저항을 3번을 터치했고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빵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2023년도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치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요, 굉장히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일단은, 자, 이 기술적 분석에다가 이분들이 또 전제로 하는 거는 유동성이 더 풀릴 거라는 거를 또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면은 요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 의견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그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베어 스턴스 바운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베어 스턴스라는 게 이 리먼 브러더스에 묻혀가지고 잘 안 알려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 빅숏에 보시면은 리먼 브러더스와 더불어서 이 베어 스턴스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회사가 파산 전에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었어요. 굉장히 큰 은행이었죠. 근데 이게 똑같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회사가 와야 됐죠. 그리고 JP 모건에 이제 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화제가 덜 됐고 리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산하면서 어떤 재앙의 아이콘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베어 스턴스가 이렇게 이제 인수 합병이 된 이후에요. 자, 요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을 3개월 동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3개월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팍 한번 내려앉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바운스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한 번 더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내려앉고 다시 6개월 동안. 그렇게 요까지 가는 기간이요. 총 6개월이 걸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대로라고 하면 3개월 뒤에 한번 내려앉고 반등했다가 다시 6개월 뒤에 크게 내려앉는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짤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6개월 뒤에 지금 이 시장에 일어날 일, 3개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재로 따지면은 홍콩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뒤로 돌리면 이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피버팅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상승의 흐름에 급하게 올라타고 지금이 모든 기회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조금 평소보다 많아서 혀가 조금 꼬이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XRP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제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왜 올랐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핵심은 소송에 대한 거예요. 소송에 대한 낙관론들이 커져가는 게 분명하고요. 이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 거는 소송 이슈 말고 다른 걸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제 리플이 굉장히 또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한 상태고요.
지금 SEC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 결과는요, 뭐 내일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다 거의 완료가 됐어요. 이제 판사가 판결만 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리플이 패소를 하더라도 리플은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이 미국 외 시장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리플에 대해서 많은 고래들이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 리플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민 코인 에이지라고 해서 평균 코인 생존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결국 가격이 따라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고래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리플과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지만,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이 시장을 좀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코인베이스에서, 우리나라 김프랑 똑같은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 팔리는 가격과 바이낸스에서 팔리는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코인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이 코인 시장에 어떤 불장들을 주도한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떤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을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담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2.5에서 6%는 할당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는요, 이 자산이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편입이 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화폐로서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늘 좀 강조하는 어뎨션, 채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또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소소하게 수익을 얻으시면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모아나가서 개수를 늘려나가시면은 장기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FOMC 결과 나오면 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